안녕하십니까. 저는 스카이 입시 교육 기획팀장 전윤욱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외대국어에 이어서 자립형 사립고, 상상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가이드라인 설명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상고등학교는 다들 아시다시피 수학의 정석 홍성대 설립자, 그러니까 홍성대님께서 설립을 하셨죠. 그래가지고 당연히 수학의 정석을 만드신 분답게 지금 모든 전형에 수학 관련되어 있는 비중이 더 높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수학에 강점이 있는 학생들은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면 좋겠고요. 우선 우리 스카이 입시 교육에서는 면접을 자기소개서부터 면접까지 모든 과정을 지금 케어를 하고 있고, 그를 통해서 특히나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거를 제가 매 시간마다 추천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결국에 면접에 반영이 되고, 그런데 자기소개서를 이미 본인의 갖고 있는 그런 데이터로 작성을 했을 경우에 면접 시간에 본인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 자체가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 전 그 자기소개서부터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이 학생들, 이제 지원자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어떤 분야를 어떤 식으로 쓰는 게 좋겠다라고부터 이 모든 이제 전형들이 시작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립형 사립고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자립형 사립고가 일정 입시 일정이 굉장히 짧아요. 뭐냐면 12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끝나는 일정인데, 그것만 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그때만 딱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막상 그 시기가 오면 학생들은 너무나 긴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때 가서 학생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한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긴장을 하거나, 아니면 내용을 숙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어떠한 지금 학창시절을 거쳐왔는데 그 학창시절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 없이 자기소개서를 쓰고, 그 자기소개서를 제대로 숙지하지도 못한 채 면접을 가면 결과가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 스카이 입시 교육에서는 이런 식으로 모여가지고 학생들을 인터뷰를 하고 면접 수업을 하고, 그리고 또는 이제 자기소개서 단계에서는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씩 어떠한 학창시절을 했고, 뭐가 재밌었고, 뭐가 관심이 있고, 나는 무엇이 되고 싶고, 어떻게 기여하고 싶고, 어떨 때 제일 재밌고 등등에 대한 질문을 이제 해가면서 본인이 재밌어하는 활동들을 생활기록부상에 최대한 접목시켜갖고 의미 있는 활동들을 꺼내서 학교가 정말로 군침 흘릴 만한 그런 매력적인 학생으로 보여지게끔 훈련하는 것이 이 모든 단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여가지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면접 예상 질문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다 던지고 답변을 하고, 그 과정에서 뭐가 부족하고 뭐가 잘 됐고를 짚어주고, 그 잘되고 잘못되고를 동영상으로 보여주면서 이 한 화면에서 본인의 잘못된 점을 확실하게 캐치하고 잘된 점은 계속 살려나가고, 다음 수업 시간에 왔을 때 그거를 집중적으로 고쳐나가는, 그렇게 첨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위해 지금 이렇게 우수한 자원의 선생님들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교육 자료를 만들고 공부를 시키고 후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소개서를 만들 때 그 학생의 최종적인 꿈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사고, 외고, 특목고, 전체적인 특목고 이런 입시를 할 때는 본인이 뭐 의사가 되겠다, 외교관이 되겠다, 아니면 뭐 과학자가 되겠다라는 어떠한 특정한 본인의 꿈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 꿈을 이제 얘기를 할 때 그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선배 학생들, 또는 그 길에서 어떠한 약간 조금 더 창의적인 길로 나가는 그런 뭐 컨텐츠들을 얘기해 줄 수도 있고, 본인이 그냥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의사라고만 갖고 있는 틀에 박힌 답변으로는 절대로 창의적인 답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배들의 스토리들을 이 학생들에게 녹이면서 학생들이 조금 더 관심 있게 내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싶고, 어떠한 그런 학교를 가고 싶고,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이제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한 우리 그 커리큘럼
우리 학원의 커리큘럼 목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상산고등학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자유형 그러니까 자사고고 그다음에 사립에 전국 단위로 모으는데 인원을 모으는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일정이 굉장히 짧습니다. 뭐 기껏해야 한 3주 조금 넘는 이 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준비를 할 수밖에 없고 지난 외대보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자기소개서 전에 오시게 되면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같이 첨삭을 하고 공부를 하고 뭐 여러 번 이제 퇴고를 거쳐갖고 만든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이제 면접을 볼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그 사이에 생활기록부랑 자기소개서를 그 중에서 특히나 준비해야 되는 내용들 추려갖고 키워드 방식으로 학생들이 준비를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이때에 닥쳐서 진짜 최악의 경우는 이미 자기소개서는 다 보내놨고 면접 보기 이런 전주에 오셔서 면접 준비를 가르쳐달라, 면접하는 걸 가르쳐달라 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흡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왜냐면 당장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 이틀 수업하고 난 다음에 월화수 준비해갖고 목요일 날 시험을 봐야 되는데 목요일 날 그 시험 본다는 그 압박감과 긴장감과 해본 적이 없는 시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뭐 수업이 주말 또는 평일 수업도 집중을 학생들이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어떤 식의 삶을 살아왔고 무엇을 더 좋아하고에 대한 고민을 해보지도 않은 채 면접을 보는 거는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학생들의 관심사를 끄집어내고 이 커리어가 그 상상고에 들어가는 이 커리어 패스가 학생의 미래에 정말 최적화 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갖고 학생이 어떤 노력을 하면 더 그 본인의 꿈을 이루는데 더 빠르고 효율적일까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상고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교과는 뭐 이런 자립형 사립고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성적 출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 우수한 인재들만 옵니다. 다 똑똑해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출결이 나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이런 차이가 있는데 면접으로 이 학생이 어떠한 우리랑 잘 맞는 학생일까, 학교 생활할 때 어떤 뭐 불안은 없을까, 사고 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우리 학교를 우리 학교의 전통과 이런 명예를 더 드높일 그런 우수한 학생인가를 구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점은 상상고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에도 말씀드렸지만 홍성대 이제 이사장님께서 수학의 정석을 만드신 분답게 이 창의융합에 수학과학 관련된 그런 문항들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특히나 또 독서를 굉장히 중요시 하시다 보니까 다른 학교에서는 이 전형이 없어요. 근데 인성과 독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읽은 책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 책을 통해서 어떤 식의 삶의 방식이 옳고 그른지를 한번 물어보는 이런 특이한 전형이 있고 이 면접이 100점인데 이 100점으로 정말 그러니까 당락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2단계 면접의 기본 점수는 60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40점의 편차가 있는 이 40점이 교과 성적에서 기껏해 아무리 많이 차이가 나야 몇 점 차이 안 납니다. 왜냐면 다 우수한 학생들만 오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만 40점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건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더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정말 집중적으로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과정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같은 교과 성적 같은 경우에는 2학년 1학기 20%, 2학년 2학기 30%, 3학년 1학기 50%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보시게 되면 수학의 배점이 가장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결석 있는 경우에서 마지막 우리가 교과로 인한 점수에서 감점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검정고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정고시 점수 자체를 98에서 100점으로 해가지고 당연히 수학 비중이 제일 높고요. 면접 같은 경우에 이 창의융합 그리고 인성 독서 이 파트를 기억을 하시고
따라오셔야 되는데 당연히 면접 서류,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기록부, 당연히 생활기록부야 학교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냥 이제 개인이 준비할 건 없습니다. 근데 자기소개서를 쓸 때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쓰는지부터 우리 이 입시가 시작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학교에 나온 내용이에요. 학습 경험, 그리고 잠재력, 학업 태도, 호기심, 자질, 사회성과 시민적 자질, 리더십, 봉사정신, 도덕성 등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이것들을 면접 서류들의 검토를 바탕으로 제출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창의 융합 인재로 발전할 가능성과 잠재력, 태도,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창의 융합 면접은 20분, 그리고 인성 독서 면접은 10분, 이렇게 면접 준비를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이 준비가 뭐냐면 뒤에 나오는 문제를 풀고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어떤지도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우선 자기소개서는 당연하죠. 이게 당연한 건데 잘 못합니다. 왜냐면 해본 적이 없어요. 학부모님도 처음이고 학생도 처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하다 보면 내용이 산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 내용을 뭔가 창의적으로 난 잘 만들었다고 하는데 주변만 돌아보면 그런 학생들만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차별성이 안 나타납니다. 그 경우에 이미 이제 준비가 덜 돼 있다고 하겠죠. 그리고 준비가 덜 되는 학생을 이제 합격시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가 된다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부터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되냐? 당연히 자기소개서 핵심 요지를 파악하고 질문의 원지를 잘 보고, 그 다음에 다양한 활동 소재를 찾고 그 중에서도 선별해내가지고 자유롭게 작성하되 뭐 내용이 빠진 거 없는지 글자 수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 가장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저는 말씀드리는데, 나를 돌아볼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열정을 쏟아했던 활동, 즐겁게 했던 활동, 그리고 그 활동들 중에 나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뭐 리더였는지, 팔로워였는지, 아니면 뭐 지원하는 그런 역할이었는지, 또는 그 속에서 또 어떤 과정들이 있었고, 그 과정들 속에 내가 이 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뭐고, 느낀 건 뭐고, 결과는 어떠했고, 그 결과, 이 모든 과정이 나에게 어떤 경험으로 다가왔나, 그런 거였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나의 언어로 쓰자. 이 모든 거를 학생들이 함으로써 조금 정제되지 않은 언어들로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면 학생들이 그렇게 고민해 본 적이 없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글 자체를 써갖고 오면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옆에서 부모님들이 첨삭을 도와주시거나 하면, 이게 내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기소개서는 어찌어찌 제출했는데 면접에 대해서 그걸 물어보면 학생들이 기억을 못 한다거나, 아니면 그거 제가 아닌데요 라고, 물론 말은 못하겠지만 내가 한 게 아니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물음표가 뜨게 되고, 그러다 보니 답변에 대한 진실성이 내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거를 누군가의 첨삭을 통해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학생이랑 대화를 계속 통해 가지고 깊게 들어간 다음에 학생들이 갖고 온 자료를 입에 붙는 용어로, 그런 키워드로 정리를 해서 학생들에게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학부모님들이 집에서 그냥 급하니까 빨리 뭐 내일이고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게 써갖고 첨삭해 주세요. 학부모님 언어입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말이 안 나와요. 왜냐면 그냥 제대로 내 이야기 하는 것도 긴장이 되는 환경인데, 누군가가 대신 뭐 쓰고 아니면 어떤 걸 머릿속에 입력한다고 해서 그 입력한 인풋이 아웃풋으로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담겨 있나, 사실에 근거했나, 역량과 과정이 잘 나타나 있나, 과장되진 않았나, 이거 학부모님들이 쓰면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과장하는 거. 그리고 유의사항은 준수했나, 유의사항은 이제 그 학교별로 다르지만 특히나 글자 수 유의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부모님의 사회적 지위 같은 건 나오면 안 되고, 그리고 뭐 점수 같은 거, 경시대 입상 경력 같은 건 나오면 안 됩니다. 대부분 공통적인 사항이에요. 그래서 작년도 상상고를 보면 천자내외로 하는 거는 이제 학업 계획 세우고 실천해서 성취감을 느낌, 학습 경험 관련된 거 얘기, 그리고 그 노력에 대해서, 노력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한 그런 경험을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라 라는 거랑, 본인의 인성을 나타낼 수 있는 개인적 경험,
그리고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 즉 봉사활동이나 리더십 경험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겠죠. 그게 500자 내외를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로 물어봤었고, 그리고 하나 더, 그 독서 관련된 질문이 이제 중학교 재학 중에, 당연히 중학교 재학 중이죠. 그때 가장 의미 있게 읽은 책 3권을 고르고 책을 읽게 된 동기랑 책을 읽고 난 후에 소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라. 근데 단순한 책 요약은 지향한다고 분명히 적혀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이 책 요약하고 갖고 옵니다. 왜냐면 제대로 읽질 않았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책을 진짜 꼼꼼하게 다시 읽어야 됩니다. 여기 쓰는 책들을. 근데 이거를 당장 자기소개서 쓰는 시간에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입시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 각 도서별로 300자 이내, 전체 900자인데 이게 쓰다 보면 정말 재밌는 책 2권을 잘 써줘요. 근데 한 권은 이상하게 안 써집니다. 왜냐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권을 시간이 조금 더 여유 있다면 정말 재밌는 책 한 권을 더 읽어서 준비를 시키는데, 만약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뭐 과장이 섞이게 되고 이제 뭐 학부모님들 옆에서 이런 식으로 뭐 바꿔주시고 하면 내용이 산으로 갑니다. 정말 상상고밖에 없는 전형인 이런 그 인성 독서 항목인데 심지어 900자나 돼요. 만만치 않게 중요하다는 거지. 1500자인데 900자나 되는 정말 만만치 않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내용을 기억을 못하고 들어간다 학생들이 면접에서 정말 면접 망했다 소리 하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당연히 핵심 요지를 잘 파악해서 적어야 되고, 활동 소재 잘 찾고, 그 중에서 나에게 유의미하고, 그 다음에 정말 진주 같은 소재들을 선별한 다음에 원칙에 따라서 잘 작성하고, 그리고 최종 점검하는 과정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당연한 거,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당연한 내용입니다. 당연한 내용인데 당연하게 안 돼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시고 철저하게 그런 커리큘럼을 갖춘 우리 학원에서 코칭 받으시는 거를 제가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고, 당연한 거지만 지원하는 학교에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 특목고 준비하다 보면은 여러 학교를 이제 마음속에 담아두다가 한 학교를 선정하고 할 때 거기에 대한 꿈과 환상에 젖어가지고 내용이 짬뽕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학교 내용을 이제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되고, 내가 지원하는 이유를 생각해야 되고, 노력한 과정, 내가 이 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과정 적혀야 되고, 그럼 그가 동시에 내가 상상고 들어가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받아가지고 남들과 차별되는 나만의 무기를 갖춘 채 앞으로 내 꿈을 이루는 데 쓰겠다라는 비전이 필요하고, 자기주도 학습 과정과 관련된 지원자의 학업적 역량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즉, 내가 스스로 어떤 공부를 재밌게 했고, 그걸로 통해서 어떤 결과가 추론이 됐고, 그 결과를 통해 내가 이런 어떤 배움의 과정을 느끼고 재미를 느끼고, 그 결과가 나 뭐 생기구나 이렇게 적혀 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인성 관련된 이제 그 면접,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것들만 쓰지 말자 하고 하지만 다들 기본적인 것들을 써오십니다. 왜냐면 특별하게 적는 활동들이 남들도 다 하고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게 기본적인 것들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학생만의, 지원자만의 어떤 그 성격에서 나오는, 아니면 또는 그 눈빛이나 분위기에서 나오는 아우라, 또는 이 학생만의 고유의 분위기를 잘 살리는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례나 에피소드가 있어야 당연히 그 객관성이 확보가 되겠죠. 그리고 그 학교에 필요한 사람이나 어필하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상산고등학교에 있는 커뮤니티에 이런 학생이 들어가서 어떻게 기여한다. 뭐 굉장히 거창해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사이좋게 어떤 활동을 잘 수행하고, 나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내가 잘 배워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이제 좋은 사람이 되고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진부한 표현을 쓰지 말자. 당연한 거고, 간결하게 쓰자. 장황하게 쓰면 당연히 안 되겠죠. 당연한 거지만 간결하게 안 나옵니다. 써보시면 굉장히 어떤 내용은 쓸 내용이 엄청나게 많고, 어떤 내용은 쓸 내용이 너무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학생들이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 너무나 당연하지만 당연히 잘 안 되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오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이렇고,
면접에서는 당연히 질문에 대한 결론부터 얘기를 두 가지씩으로 먼저 얘기를 하고, 왜냐면 면접 도중에 내가 무슨 말 하는지 까먹습니다. 긴장을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면접관님들한테 결론부터 얘기를 해서 적어도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바는 이겁니다라고 굉장히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것도 잘 안 돼요. 왜냐면 한국이 갖고 있는 이런 어법 체계 자체가 미관식으로 대부분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연습이 필요하고, 두 가지씩으로 하고 난 다음에 근거를 얘기하면서 자신 있게 얘기하고, 아이 컨택, 매번 얘기하지만 아이 컨택 정말 못합니다. 지원자들이 대부분. 왜냐면 해볼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압박 면접에서는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고, 그 다음에 눈을 피해버리고,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하다, 미리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고, 혹시나 학생의 성격 자체가 조금 내향적이라면 이거 연습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점검사항으로는 당연히 최근 이제 기출문제 분석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쓰는 자기소개서, 그리고 나의 생활기록부 내용 숙지 해야 되는 거고, 이걸 토대로 예상질문 만들고, 거기에 대한 예상질문에 대한 이제 답변을 쓰는데, 이게 많아요. 그럼 다 못 외우고 공부를 다 못 해갑니다. 그리고 어떤 질문은 쏙쏙 외워지고, 어떤 질문들은 답변이 아무리 연습해도 안 나와요.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안 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핵심 키워드를 추려가지고 그 학생의 입에 맞는, 정말로 잘 외워지는, 내가 연습하다 보면 나오는 그 용어들을 기반으로 답변 연습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면접은 질문에 대한 결론부터 말하고, 근거 얘기하고, 자신있게 얘기하고, 아이 컨택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분석하고, 숙지하고, 예상 질문 만들어서 답변 만들고, 키워드 추려낸 다음에 거기서 내 입에 맞는 용어로 연습을 한다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보시게 되면 이 답변이 틀린 답변은 아니지만, 이 답변을 하게 되면 그저 그런 답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면접에서 이제 뭔가 이제 보여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인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꿈을 우리 학교에서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 말해보라 라고 했을 때, 학생이 저는 사회학자라는 꿈이 있다. 사회학자는 사회 문제를 연구하는 일을 한다. 상상고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탐구 경험을 꾸준히 쌓으면 이러한 제 꿈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사회학 관련 동아리에 가입해 친구들과 여러 의견도 나누고 싶다.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럴 수 있는데, 이 답변이 나올 만한데? 라고 하지만, 이 답변을 이렇게 바꿔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 꿈은 위에 있는 어려운 단어, 뭐 사회계층론, 문화사회 이런 거는 빼더라도 다양한 사회 문제를 연구하는 일을 하는 사회학자가 되고 싶다. 상상고의 과제 탐구 프로그램은 직접 알아보고 싶은 사회 문제를 탐구할 수 있고, 제가 관심 있는 문화사회학을 심층적으로 조사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싶다. 또한 연구한 내용을 혼자 하는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 앞에서 발표하는 경험을 통해 필요한 논리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학 연구 동아리에서 사회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과 같이 사회에 대한 깊은 생각을 공유하고 싶고, 혼자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측면에서 사회 문제를 바라보고 공유하고 넓은 관점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살을 붙이고 어떤 식으로 내 관심사를 내가 정말로 좋아한다는 것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바꿔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제가 외대부고에서 한번 이제 첨삭 관련된 것들을 설명해 드렸는데, 한 번 더 강조드리는 내용입니다. 책 관련된 거, 특히나 상상고, 모든 자사고 포함해가지고 독서 분야, 대입도 마찬가지예요. 독서라는 분야에서는 정말 집중적으로 봐야 됩니다. 내가 무슨 책을 읽었는지, 무슨 책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그 책에서 배움을 통해 어떻게 실천하고 바뀌어 나가는지를 이제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떻게 하죠? 학교에서 읽으라니까, 누가 읽으라니까, 무슨 수업 시간에 해야 되니까 읽고 느낀 점 적고 끝입니다. 그게 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 관련된 면접 지문이 나오면 굉장히 신빙성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요렇게요. 그냥 미사여구도 나오고, 이 책은 2학년 아니 1학년 때 언제 읽었는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선생님께 추천받아갖고 우연히 읽었다. 즉 우연이면 내가 어떤 자기주도적 학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선생님한테 받아갖고 읽은 거예요. 즉 나에 대한 관심도가 빠져있는 이런 답변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뭐 구절 같은 거, 뭐 책에서 노련한 카레이서는 가속 페달보다 브레이크를 더 잘 쓴다는 구절이 나오는데, 뭐 기억 남는 거, 본인이 옛날에 썼던 거, 이제 생기부 보고 생기부에 적혀있는 그런 내용만 기억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상상고처럼 특히나 독서를 강조하는 학교에서는 정말로 이 학생은 관심이 없구나라고 단번에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독서 관련된 질문들은 사전에 내가 그 책에 대해서, 내가 읽었던 책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말 꼼꼼하게 분석하고 읽고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내가 삶에 적용을 시켜봤는지, 왜냐면 알게 모르게 적용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끄집어 와가지고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고 느끼고 이런 식으로 제가 적용해봤더니 잘 됐습니다 라는 것까지 미리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한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하나 더, 인성 중에 리더십, 봉사가 대표적인 예로 드는데, 이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그렇게 진지하게 봉사를 한 경험이 많이 없을 겁니다. 왜냐면 하라고 하니까 한 거지, 그게 정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저 여기 가고 뭘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면접하시는 면접관님들이 조금만 캐내면 이 학생의 진정성이 나오는 그런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를 한 거를 내가 어떤 봉사활동을 했는지 생활기록부에 적혀 있다면 그 봉사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리마인드를 많이 하고, 그 안에서 내가 느꼈던 감정들을 계속 한번 상기시켜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관련된 자기소개서 내용에 봉사를 적는 게 좋습니다. 근데 봉사보다 리더십 경험이 더 얘기할 게 많다면 당연히 리더십 쪽으로 자기소개서에서 좀 더 부각시켜서 적는 건 맞고, 내가 리더십 경험 자체가 조금 없다, 근데 봉사활동을 진지하게 해본 적이 있다거나 없더라도 둘 다 없다면 조금 더 들어가기 편한 주제가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왜냐면 리더십은 임명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진짜 말해서 반장선거를 했다거나 아니면 무슨 팀 활동을 했다거나 뭐 동아리 회장을 했다거나 이렇게 임명장이라든가 어떤 활동 근거가 있는데,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일단 다 해봤기 때문에 리더십 근거가 없다면 봉사활동을 조금 더 깊게 하고 드는 방법이 조금 더 수월하다라고 할 수 있고, 수월하지만 들어가는 것만 수월하지 준비 과정은 똑같이 힘듭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창의융합, 그리고 인성 독서 분야에서 20분 10분, 그러니까 창의융합은 20분, 인성 독서는 10분 준비 시간을 준다고 했는데, 그때 어떤 문제를 던져주냐면 이런 문제를 던져줍니다. 예를 들어 30명의 학생으로 이루어진 A반, B반에서 모든 학생이 인증시험을 봤다.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면 인정을 받는다. A반의 평균은 70점, B반의 평균은 60점이다. 그리고 1점 문항은 15개, 2점 문항은 20개, 3점 문항은 15개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가빈이는 A반 학생들은 모두 70점을 맞았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나빈이는 A반에서 가장 잘 본 학생이 B반에서 가장 잘 본 학생보다 점수가 높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 보기에서 각각의 추론이 옳은지 판단하라. 그러니까 가빈이랑 나빈이가 하는 말이 맞는지 판단하라 라는 건데, B반에서 인정받는 학생 수가 15명 이상인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하라 라고 하면, B반 인정받는 학생은 70점보다 높아요. 70점 이상입니다. 그러면 15명 이상인 경우면 한 반이 30명인데 절반이 70점 이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B반 평균은 60점이야. 그러면 나머지 15명의 평균은 50점 미만이겠죠. 왜냐면 평균이 60점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가빈이랑 나빈이의 추론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얘기하고, 3번 A반에서 인정받는 학생보다 B반에서 인정받는 학생이 더 많을 경우, 그러면 평균이 더 낮아요. 평균이 60점으로 더 낮은데 A반보다 B반에서 인정받는 학생이 더 많다. 이 경우에는 표준 편차, 즉 시그마가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편차가 커지기 때문에 B반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더 많은데도 평균이 낮다면, 여기서 그 평균 이하의
학생들은 점수가 더 낮은 경향이 더 커지겠죠.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위에 3과 같은 경우에서 A반에 인정받는 학생의 수와 B반에서 인정받는 학생 수의 차이 최대값을 구하라. 즉 이 같은 경우 B반에서 인정받은 학생의 경우가 더 많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A반은 평균이 더 높잖아요. 그러면은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A반에서 100점 맞았다고 하고 나머지 학생들을 다 떨어뜨려서 평균만 70점을 맞췄을 경우에 이 갭이 최대값이 나오겠죠. 그렇게 계산하는 이런 식의 문제를 20분 동안 준비하게 됩니다. 이것만 있느냐?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 A4 용지 100장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A0의 수를 구하여라. 지금 A4 우리 흔히 쓰는 A4 용지인데 그거를 이게 비율이 있어요. 그렇게 해갖고 이 A0 전체가 A0고 그 반이 A1, 그다음에 A1의 반이 A2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100장을 얻기 위해서 A0는 몇 개가 필요하냐? 보니까 A4가 한 장이 있고 그 A3를 통하는 저 사각형에는 2장이 들어가니, 그러면은 A2에는 4장이 들어갈 거고, 그러면 A2에 4장이 들어가면 A1에는 8장이 들어가니 A0에는 16장이 들어간다를 시작으로 계산하는 거. 그리고 A4를 몇 배 확대 복사하면 B4랑 같아질까? 여기 지금 치수가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종이 규격의 1번, 즉 규격이 지금 1대2로, 그러니까 2배씩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근데 그게 3등분으로 바뀌면 이 비율은 어떻게 바뀌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뭐 주민등록번호 오류 검증하는 거, 그리고 문제 2번 보면은 08로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로 예상되냐? 08이면은 25년도였을 때 라고 딱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D부터 보면 10년째 남성 전용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사람이면 7살 때부터 남성 전용 요양병원에 있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고, 2 자녀가 있는데 둘째 딸이 낳은 손자가 결혼한다. 손자가 있을 나이가 힘들고, 그럼 A랑 B 중에 생산 여중을 진학을 꿈꾸는 학생, 중학생일까요? 그 다음에 A, 프로 축구 선수를 꿈꾸면서 어제도 체육 시간에 축구를 하는 학생. 체육 시간, 대학교 때는 체육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프로 축구 선수를 꿈꾸는 사람, 이렇게 되겠죠. 정사면, 앞에 있는 연필로 종이에 정사면체를 그려보아라. 정육면체가 아닙니다. 정육면체는 네모가 그 주사위 모양이고, 정사면체는 삼각형으로 해서 모이는 삼각뿔 형태. 그 뿔 형태에는 도형 문제도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 벡터 문제, 강물 속도가 3m/s고 배속력이 5m/s일 때, 같은 방향일 때, 역방향일 때, 그리고 건널 때를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정말 많아요. 뭐 컵 뒤집는 이런 확률과 통계 문제. 그리고 과학적으로 흰 고양이와 까만 고양이가 있다. 다음 중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라고 ABC를 이제 고르게끔 하는 이런 과학적인 추론 문제. 그 다음에 기차가 올 때 공기 중보다 철로에 길을 대면 먼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유. 뭐냐면 공기 중에 있는 공기에 대한 매질과 고체를 통한 소리, 그 매질에 통한 소리의 전달 속도가 다르다는 것을 물어보는 이런 문제들. 그리고 마찬가지 뭐 이런 그 진동수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 그러니까 과학적인 것, 수학적인 것들을 이렇게 물어보고요. 이제 독서, 인성 독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공자가 나오는 온고지신, 그리고 스티브 잡스의 책에서 나오는 우리 기업은 인문학과 기술의 교차점에 서 있다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옛날에는 사람이 기술을 따라갔으나 이제는 사람을 기술이 따라가야 된다는 방향이 바뀌어 있다는 내용. 그리고 박지원의 열알기 같은 경우에는 양반들이 풍자하고 기존의 소설 기술 방식을 따르지 않아 매우 비난을 받았고 책이 불탈 위험을 처하기도 했다. 즉 그 어떤 그 포맷이 적혀 있는 스탠다드를 따르지 않는 어떠한 새로운 형태가 생겼을 때 사회적으로 배척하고 이렇게 좀 거부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가나다에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방식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라. 본인의 생각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를 창조하는 방식에 대한 사례를 읽은 책을 통해 각각 제시하라. 즉 내가 읽은 책 중에 가나다에 해당되는 그런 책을 읽고 어떤 식으로 느끼고 어떤 식으로 어떤 게 공통점이 있는지를 얘기하는, 즉 정말로 책을 꼼꼼하게 읽어야만 답변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 관련된 문제로 욜로족의 긍정적인 면은 무엇일까? 그리고 꼬리 질문으로 욜로족과 욜로족을 반대하는 입장 중 하나를 고르고 관련된 책을 이야기해보라. 네, 이런 식으로 사회 관점을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질문 내용을 끌어내리면서 책 관련되어 있는 질문을 하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 시문을 읽고 자신이 읽은 책 2권을 들어 복제에 대한 지원자의 의견을 이야기해보라. 하버드 의대에서 인간 게놈 연구를 비밀리에 진행했다는 기사, 그리고 인공장기를 만들고 이식하는 방법이 나타낸 그림, 영화 아일랜드의 줄거리가 제 시문입니다. 이걸 읽고 자신이 읽은 책, 이 과학 관련된 책을 읽은 거를 들어서 복제에 대해서 내 생각은 A 책은 어떻고 B 책은 이렇고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는 의견을 얘기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폐쇄에 대한 찬반, 즉 실제로 이러한 내용들이 그 상위권 학교의 면접에 들어가는 항목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사회문화적인 이슈, 과학적인 이슈들을 가지고 토론을 해보겠고 하고, 경찰들만 하더라도 찬반 논쟁을 일부러 학생들을 반반 갈라서 찬반 논쟁을 하게끔 시험을 보거든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한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대표적인 이제 그런 폼이고요. 이제 보시게 되면, 그리고 이제 인적성 관련된 거, 이거는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통적으로 그 학생들의 생기부나 또는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있으면 나옴범직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과학 지식을 어떻게 혼자 학습했나, 과학 UCC 만들었는데, 아니면 유튜브 만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보라. 본인에 대한 그런 활동들이 적혀있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 1,000만 원이 주어진다면 저축을 제외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만 보시더라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저축밖에 안 했다는 거가 나오죠. 그러니까 저축 제외하고 뭐 할래? 라고 물어보는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개인의 인성이나 아니면 어떤 우려되는 모습, 그리고 실패했던 경험담,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상상고에 입학할 경우, 4번째 항목, 상상고에 입학할 경우 걱정되는 부분을 순서대로 말해보라. 이런 것들. 그리고 3번째, 기숙사를 4명이 사용하는데 본인을 제외하고 3명이 너무 자유롭게 이성교제, PC방 등 생활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학생들에게 내가 왕따를 무릅쓰고 한마디 할 것이냐, 아니면은 나는 그냥 좋게 잘 풀 것이냐, 이런 식의 본인의 성격을 녹아내면서 내가 이러한 경험이 옛날에 있었던 것도 불러일으키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답변들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네, 이렇게 상산고등학교 그 입시 가이드라인을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이 자료들만 보더라도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굉장히 숨이 턱턱 막히실 거예요. 왜냐면 특히나 상산고등학교는 다른 학교들보다 준비해야 되는 게 많고, 그 다음에 특히나 독서, 수학같이 학생들이 강점을 갖기 어려운, 또 싫어하고 접근해서 안 하려고 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숨이 턱턱 막힌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이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앞으로 대학생활 또 사회생활 할 때 학생들에게 필요가 없지 않은, 그러니까 무조건 필요하고 필수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산고에서는 그 부분들을 본인들만의 커리큘럼으로 잡고, 그다음에 핵심 가치로 잡고 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학생들을 대입에 잘 보내겠다가 아니라 정말 한 인간을 제대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교육 목표가 잘 보이는, 그런 게 잘 녹아져 있는 입시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전형에 맞게끔 준비를 하는데, 대부분의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마저도 숨이 턱턱 막히고 겁이 난다면 내 경쟁자들도 겁이 나고 함부로 쉽사리 덤벼들지 못하는 그런 학교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이라도 내 자녀 또는 본인이 강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보고 본인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상산고의 도움을 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학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준비할 게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 다음에 차분차분히
조금 더 긴 시간, 다른 학교들보다 조금 더 긴 시간을 할애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 준비는 이르면 이를수록 좋고 깊은 대화, 진지한 대화를 학생들과 하면서 그 진정성 어린 대답들이 나오게끔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